우리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고 결심했어요. 추신, 형수 욕은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엄마를 이 지경까지 밀어붙인 건 다 내 잘못이에요. 엄마를 이유 없이 다시 비난받는 건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속이려고 몇 번이나 노력한 건 너야 알잖아. 난 서슴지 않고 내 잘못이라고 던질 거야. 우리 둘만 있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제 남편 마이클은 1년 중 절반만 미국에 있어요. 그는 사진작가로 여행하기 때문에 장기간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지갑이 외로울 수 있어요. 몇 번은 기다려도 괜찮아. 우리 집 인터폰이 울렸어. 올리비아 나야. 안녕 낸시. 문 열어줄게.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과자를 샀어. 시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쉬폰 케이크야. 시아버지 이후로 고마워. 작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 낸시는 우리 집을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2~3번씩 나에게 연락하여 수 있는지 묻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딸로서의 우리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집에 혼자 있는 것이 꽤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도 꽤 괜찮은 편이다. 서로 집을 방문하고 쇼핑도 하고 여행도 함께한다. 의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긴다. 낸시는 친절하고 사랑스러우나 좀 촌스러워졌다. 혼자 살아서 건망증이 잦고 생각에 잠기거나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한다. 아직 놀랍다. 남편이 이상적인 상황에서 걱정 없이 해외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다. 남편의 형 데이비드와 그의 아내 소피아는 낸시를 장남으로 보살펴야 하지만 그런 구식적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데이비드는 강한 버릇을 갖고 있고 그의 아내 소피아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모두 소모됩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꽤 자기중심적입니다. 거의. 우리는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아서 낸시가 결국 나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내가 차를 끓일 때 인터폰이 한 번 울립니다. 또 누가 나야 엄마 거기 요섭 낸시. 그들의 목소리 에코와 나는 어쩔 수 없지만 찡그린 표정. 낸시는 같은 표정을 하고 아무 예고도 없이 들른다. 정말 UNC 행동. 우리는 어떡하지? 나랑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한숨 쉬지. 그녀는 대답한다. 나는 동의하고 현관문을 열었고 거기에 그들이 있다. 난 올리비아야. 난 저녁이야. 그들이 바로 바지선으로 들어왔다. 너무 익숙하고 무례한 인사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엄마 집에 있어. 나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어서. 아들한테도 가혹한데 초대도 없이 올리비아 집까지 갈 생각이 뭔데? 급한지 알겠다. 보모 태도가 짜증나.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나도 너한테 빌려줄 돈이 하나도 없어. 제발. 내 쉬폰 케이크를 스스로 도와준다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믿고 있으니 겸손해야 하는 거 아니었어? 요청하고 애초에 다른 사람의 쉬폰 케이크를 먹는 배짱이 이해가 안 가네요. 특히 소피아가 올리비아에게 종소리를 내는 걸 제일 좋아하는 상황에서요. 내건 뭐가 남지 않았나요? 진지하게 제가 좀 먹고 싶었는데 왜 걔가 남은 게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데이빗 날 볼 때마다 잘라 돈 달라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데 넌 우리 엄마야. 바보. 그게 아니야. 데이빗과 소피아는 불만스러워서. 표정은 좋아. 아빠가 없어. 돈은 많아. 그렇지?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당신이 마이클에게 항상 많은 것을 주고 있다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항상 해외여행을 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마이클은 항상 특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여행이 아니라 일이라고 것입니다. 특별 대우는 불공평해 보인다. 일이 있으면 장기간 일하든 위험한 곳에 가야만 한다. 재미도 없고 게임도 없잖아. 짜증나는 말투로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 같아. 지금 그는 오로라 사진을 찍는데 한 달 정도를 쓰고 있어요. 와우, 대단해요. 영하 22°. 파레나이트로 꽁꽁 얼고 관광지도 아니고 외곽에 있어서 재미도 없고 사진 찍으려고 해외로 나가는 게임도 불공평한 것. 남편이 아까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깜짝 놀랐다. 특히 낸시에게 계속 용돈을 요구하는 외식과 오락에 함부로 돈을 쓰는 경우에는 불평할 권리가 없다. 어쨌든 나는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인색한 것도 아끼지 않고 괜찮아요. 빌려줄 때까지 계속 달라고 할 거예요. 그만 해줄 정도로 뻔뻔해요.
완고한 낸시를 보니 두 사람은 돈 얘기 안 하면 포기할 것. 들어와도 돼. 나 월요일에 집에 없을 거야. 동네 연합 여행 때문에 안 갈 거야. HPH 넌 별로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니구나. 이런. 마이클과 올리비아는 항상 특별 대우를 받고 있어. 그는 떠나기 전에 이별의 말을 중얼거리며 불평한다. 편에 우리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올리비아는 다소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과드립니다. 그래도 그녀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데이빗은 그녀의 아들이므로 그녀는 아마도 너무 강압적이지는 않을.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슬프게도 먹은 쉬폰 케이크를 관찰한 낸시가 다시 사과하고 고개를 저었다. 그 둘은 평소대로 3일 후에 바꿔야 한다. 낸시는 내일 동창회 여행이 있는 날로 원래는 남편과의 나들이를 즐겼지만 결혼한 이후로 미망이는 멀리 모험을 그만두었습니다. 인생은 길고 즐길 거리도 많으니 건강할 때 탐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올리비아 어떤 기념품을 드릴까요? 쉬폰 케이크는 어디 묵으시는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스파의 당일치기 여행이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어. 누가 화면에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빨리 표시됐는지 스피커 기능을 켰는데 약간 엿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기분이 안 좋아요. 엄마 저예요. 데이빗 무슨 일이에요? 회사 자금을 남용했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모두 돌려받았어요. AB 돌려받았어요. 이게 일종의 사기예요. 엄마 듣고 계시나요? 돈 수 있나요? 불안한 낸시가 확인했습니다. 전화로 누구세요? 저예요. 데이빗 본인 확인 결과 정말 그 사람이에요. 제발 일자리를 잃을 거예요. 도와주세요. 엄마 회사 자금을 왜 허락 없이 남용했어요. 미안해요. 제 실수였어요. 트럭 운전사는 근무 시간의 대부분을 트럭 안에서 혼자 보내고 심지어 트럭 안에서 출퇴근 기록도 관리한다. 즉, 회사 자금을 직접 관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할 수. 돈을 빌리지 말고 솔직하게 이 쿠키커터 사기 전화에 빠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녀는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의심스러운 사기에 해당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녀는 아마도 그들이 그녀의 우려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족들 내가 말하는 비열한 방법은 낸시야 진정해 고전적인 수법을 사용한 사기야. 가족의 장난일 뿐이야. 거의 다 왔어. 사람들을 속이는. 방해하지 마. 비열의 엄마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낸시가 안도하는 것 같더니 좌절감이 떠올랐다. 데이빗은 놀리는 엄마와는 그만둬야지. 빌린 돈을 생활비로 쓴다면 솔직히 나한테 돈을 빌려줘야 할 사람은 너지만 도박을 하려는 거 아닌가요? 더 늘릴게요. 카지노에 갈 거예요. 절대 안 괜찮아요. 그러면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빌려주세요. 너무 뒤틀린 논쟁이 나를 합니다. 듣기만 하면 돈을 낼 생각이 없어요. 돌려받겠지만 결국은 내 것이 될 거야. 그렇지 않니 데이빗? 그건 내가 죽은 후의 대화야. 그렇지? 뭐 내 말은 솔직히 너한테는 항상 돈이 문제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열쇠를 맡기지 않은 이유야. 우리 집으로. 그녀는 분노에 떨고 있었다. 듣기가 괴로워요. 잠깐만요. 그러면 올리비아가 당신 집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올리비아는 단지 내 아내인데 어떻게 감히 그녀가 당신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녀가 뱉어낼 대로 사라질 거야.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데이빗 이건 너무 많아.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 들이대지 마. 엄마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하고 행동하지 않는지 알아? 너도 알다시피 엄마한테 얘기하자고.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게. 통화가 끝나면 그녀는 웃고 있지만 충격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는 말하는 문제가 있는 아들이다. 항상 논쟁으로 이어진다. 나는 도와주고 싶지만 개입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까봐 두렵다. 메시지를 보내면 두 사람 모두 침착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낸시는 계획대로 다음 날 메시지 작성을 시작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낸시는 어제 있었던 일이 걱정되어 스파의 당일치기 여행을 갔습니다. 그녀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만두세요. 돌아오는 길에 내 집에서 준비할게. 답장 보냈어. 버스 정류장과 휴게소에서 찍은 사진을 실시간으로 보내줬어. 너무 행복해 보였어. 서서 다른 동네 협회 회원들과 어깨를 맞대고 진심으로 그랬으면 좋겠어. 스파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돌아오셨을 때 제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밝은 표정을 짓고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보내주신 사진을 보면서 활력을 되찾아서 다행이에요.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강을 따라 산책도 했어요. 특출날 것 같은 스파 가기 전에는 즐거웠지만 여행이라도 피곤해 꽤 피곤해 세계 각지를 여행하는 마이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우리 같이 시폰 케이크 먹자. 커피랑 내 거는 이해해줄게.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 아, 안 돼. 데이빗만이 나를 이렇게 부를 줄 알면서 중얼거렸지. 뭐 하자고. 안녕 다 네. 타시야. 전화기 너머로 울려 퍼지는 목소리. 응. 갑작스러운 분노에 깜짝 놀랐어. 너 그게 바로 엄마 말이 끊긴. 뒤에서 소피아가 소리 지르는 게 들렸어. 살인자. 잠깐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너 때문에. 정말 혼란스러웠어. 유모의 죽음에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어?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어제 엄마한테 문자 받았어요. 이대로 가면 다시는 못 볼지 결정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추신욕은 그만하세요. 올리비아는 너 때문에 알았어. 엄마가 가버렸어. 응. 어떤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나이 많은 사람이 수위는 메시지일 뿐 사실만 알 수 있지만 어제 대화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만 낸시는 집에 있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게 지금 기회야. 아니 유일한 때 아니 지금 엄마 집 열쇠를 건네줘. 장례 준비에 필요한 열쇠. 낸시가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 있는 동안 그 의도는 이해한다. 데이비드가 나를 속이려고 한다. 그리고 뉴욕에 수색하고 그 여행이 단지 당일치기 여행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그는 낸시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 집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돈을 위해 사기 행위에 가담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마치 자기 어머니인 것처럼 대하는 그를 경멸할 뿐입니다. 그녀는 이미 떠났어요. 나사가 풀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 품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필수 구성 요소가 빠졌어요. 그는 분노와 슬픔을 헤아릴 없어요. 낸시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실 수 있나요? 바로 거기 열쇠 준비하고 기다려. 거실에서 쉬고 있던 낸시에게 사과하고 커피 우유 좀 사오라고 했더니 상황도 모르고 집에서 나간 데이빗과 소피아가 과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난 알았다. 올리비아 난 알았다. 데이비드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소피아는 낸시가 세상을 떠났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반향했습니다. 하지만 사항에 대한 그들의 관심 부족이 눈에 띄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뉴욕 집 열쇠를 요구했습니다. 손수건으로 내 눈을 닦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낸시가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둘 다 어리둥절해서 나를 쳐다보며 그들이 설정한 허구의 시나리오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데이비드가 마침내 말했고 소피아는 형편없는 행동으로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네 너무 슬프네요. 내 잘못이에요. 오 그렇군요. 울 권리가 없어요. 그들은 마침내 보였습니다. 낸시를 몰아넣었던 이야기를 떠올리기 위해 슬그머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낸시한테 받은 사진은 스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일 수 있을까? 그녀가 구름 속에 있는 것처럼 거의 헐떡거렸어. 천국은 절대 안 됐지만 잠깐만 엄마의 다리가 없어졌어. 그냥 증기가 그녀의 다리를 가리고 있었을 뿐이야. 분명히 그들은 그녀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 그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나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낸시는 강가에 매달리며 산책에 지쳐 보였고 나는 이렇게 보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다. 강물이라니 말이 안 돼. 엄마는 여행 중이시지 않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아니요. 달라요. 뭐 이 상황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들은 나와 사진 사이를 번갈아가며 당황합니다. 그들의 가상 이야기는 현실이 되었고 두려움은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서 그만하자. 닥쳐.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씁쓸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본다. 헛소리는 이제 그만하자. 이제 거짓말을 인정하고 사과할 시간이야. 이것으로 일이 명확해질 것 같아. 낸시에게서 왔으니 즐겨주세요. 상자를 열었다고 합니다. 기념품 쉬폰 케이크라면 분명히 눈치챌 텐데 아니 이게 선물인가요? 설마 장례식이 이미 끝난 건지 우리가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낸시는 여전히 화가 나서 어떻게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그렇습니까?
생각도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얼굴이 창백해지고 절망의 눈시울이 붉어진 다음은 정말 가버렸네 어서 진정해 그럼 결국 누가 탓하겠는가 진실을 밝히려던 인터폰 깜짝 놀라서 윙윙거렸는데 남편 마이클이 해외 촬영에서 일찍 돌아왔네요. 깜짝 무슨 일이냐. 귀국이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촬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는데 왜 여기 계세요. 그런데 데이빗과 소피아가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마이클 엄마 치우 방금 밖에서 개 봤어. 들어봐 나 산에서 스키 타다가 급한 일이 있었어. 미끄러져 얼음 데이비드에 갇힐 뻔했고 소피아는 더 창백해졌어. 정말 미끄러졌니? 응 머리를 부딪혔어. 기절할 줄 알았는데 엄마 봤어요. 응 그런데 제 일이 끝났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셨잖아요. 잠깐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안 돼. 마이클이 낄낄 웃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초현실적이고 아름다워요. 얘들아 꼭 가봐야지. 오로라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것 같아. 이제 우리를 데려갈 시간인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둘 다 고개를 저으며 식은 땀을 흘렸다. 야, 우리 떠난다. 나 오한을 느꼈고 더 이상 여기에 머물고 싶지 않아요. 얘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상상이 아닌가요? 당신은 항상 이렇게 예민했습니까? 남편이 말리려고 했으니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여기 있으니 천천히 시간을 보내세요. 난 엄마는 데이빗과 소피아가 헐떡이는 소리를 듣고 곧 돌아올 거라고 확신해요. 엄마가 곧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엄마는 곧 돌아올 거라고 말했어요. 우와. 설마 둘이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낸시와 충돌했어요. 방금 돌아왔어. 아냐 너도 무슨 일이야. 누구 얼굴만 보면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어. 엄마 여행 중 아니었어? 응 여행은 얼마 전에 끝났는데 거짓말인 걸까 짧았지만 기분 좋았어. 천국에 올라가는 것처럼 기다려주세요. 변할 거예요. 아직까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엄마 데이빗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놀라서 울기 시작했어요. 낸시가 뭐 괜찮다고 했지만 무슨 일인지 소피아는 계속 울었어요. 겁에 질려 남편은 여전히 어리둥절해서 못하고 서 있었지만 설명은 나중에 왔는데 돈 좀 그만 달라고 하면 그만할래. 그만할게. 그 말을 들으니까 안심이 되는 것 같은데 어쩌면 그 사람이 농담으로 한 요구가 적절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있는 게 아닐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온 지 꽤 됐고 오로라 이야기도 듣고 싶지만 대화가 길어질 수도 있으니 차라도 끓일게요. 고맙게도. 쉬폰 케이크가 많이 있어요. 데이비드 오한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아까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갑자기 열이 나더군요. 어쩌면 그것은 단지 마음의 열일지도 모르지만 이제 데이비드와 소피아는 둘 다 저주를 받았거나 자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번개에 맞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신념이 강해서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솔직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 그게 지금으로서는 바라는 바인데 용서할 생각은 없고 반성도 할 것 같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이 한 일을 지우지 않으면 우리는 눈을 마주칠 수 없지만 낸시 데이비드는 항상 그녀의 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는 변하지 않고 자란 장난꾸러기 같다.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많을수록 더 사랑스러워진다고 하고 예전처럼 낸시가 몇 번이고 용서해줄 거라 확신했지만 낸시는 전화 사기부터 절도 미수까지 분노했고 애써 사온 기념품마저 자신을 위한 장례. 변질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화를 내며 혼날 것이다. 내 나이는 옳고 그름의 차이도 모르냐? 바보야 미안하지만 그땐 말다툼 대신 사과만 했어. 미안해 낸시가 덧붙였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난 여전히 강할 거야. 그녀는 전혀 화내지 않을 거야. 그녀는 남을 거야. 영원히 활기차게 데이비드와 나는 사이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남편이 곧 다시 해외로 출근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그는 시간까지